우리 봉삼 씨는 요 이제 오거스틴과 아이리스 요 두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네 뭐 이게 뭐 이제 영화를 못 보신 분들 막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시면 이게 큰 스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리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스포가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네네. 그렇죠.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뭐죠? 나는 음. 영화 후반부 갈 때까지 아이리스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여자애라는 거 몰랐다. 나도 그랬어. 나 진짜 그 영화 초반에 나온 그 여자 딸인 줄 알았어. 나도 그게 그랬어. 일부러 영화가 좀 그렇게 몰아가지고 약간 처음에 이제 막 찾던 그 여자애가 남았구나라고 밑밥을 깔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닥터님 토크할 때 그냥 맞장구 쳐준다고 뭐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옷도 너무 그런 기재에서 입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네. 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 솔직히. 맞아. 저도 마지막에 밝혀질 때까지 전혀 몰랐어. 멍 때렸어. 근데 저도 때렸고요. 뭐 긴가 민가 했지만 그래도 영화 보면서는 그래도 애가 맞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보긴 했었죠. 저도. 네. 나 1회차 때는 전혀 몰랐고요. 한 2회차 때 돼서 나는 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애가 갑자기 뭐 고글을 썼다 안 썼다 그것도 2회차 때 알았고 뭐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 같고. 네. 이게 영화가 시작과 함께 이 피난 가는 사람들 장면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오거스틴이 죽음을 앞두고 북극 기지에 남잖아요. 그죠? 네. 일단 뭐 아까 처음에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죽게 된 게 기정사실이 됐죠. 이제 넌 이미 죽어있다. 그거를 우리 뭐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영화가 시작하게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영화상에서 이제 오거스틴이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쭉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는데 거의 네. 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의 무의미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영화 초반에.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이상한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나다가 의문의 화재가 이제 기지 내에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 화재와 동시에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거스틴이 아이리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왜 불났을 때 그 소녀가 나타났을까 하필. 뭐 그 소녀가 실제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네. 왜 그 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던 오거스틴이 네. 솔직히 병이 걸려서 죽나 불이 나서 죽나 솔직히 아무 상관없거든 사실. 그 앞전 상황을 봤을 때 뭐 거의 무의미한 인생을 계속 연명해 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 불이 나서 그냥 그 상태로 죽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오거스틴이. 뭐 물론 영화가 진행되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래도 아무리 병이 걸렸어도 불에 죽고 싶진 않겠지 당연히. 그렇지. 아니, 불에 그러니까. 타주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생애의 끝에 다다른 자신한테 에테르호의 앞길을 안내할 마지막 사명이 약간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불을 끄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더 가까이 직면했을 때. 정말로 죽음이라는 거를 직면했을 때 이제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본능이 그때 깨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의지의 의미로 아이리스가 그 순간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굉장히 잘 갖다 붙이네요. 아주 좋아. 굉장히 잘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삶의 의지의 의미로 나타난 아이리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활기를 오거스틴이 되찾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부터 유일하게 가능한 에테르와의 통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막 북쪽의 통신 기지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솔직히 영화 보면서 그 혈액투석 환자가 과연 그 몸으로 저런 막 힘든 과정들을 이게 이겨내는 게 사실 말이 되나? 막 이런 솔직히 의구심 조금 없진 않았어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아니, 너무 세. 그리고 더한 거는 북극에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맞아. 거기서 맞아. 무조건 100% 죽습니다. 그거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어 죽을 법도 한데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간이라는 게 피로도 이런 거 이 사람 몸에 굉장히 크게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필요한 과정이잖아. 결정적으로 그죠? 그 과정이 체력이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아이리스를 연기한 아역 배우 이미지가 네. 그 우리 앞에서 우리 다선님 약간 귀신 같은 느낌도 좀 있었다 그러는데 네. 나는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신비로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아역 배우를 보면서 네.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굉장히 작고 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이리스가
이 북극의 어떤 혹독한 환경과 너무 대비되는 거야. 아이리스 이미지가. 그쵸. 그래가지고 그 동행한 그 작고 소중한 이 아이리스 이 소녀를 지키고자 하는 오거스틴의 어떤 의지를 영화가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소녀 이미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묘한 그 설득력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이 소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 작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이 쇠약한 노인하고 같이 이렇게 여정을 이어가는 게 막 눈보라가 막 치잖아요 북극에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자면은 조금 앞서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성적인 이게 말이 되나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해석 이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경지가 좀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리스라는 어떤 역할하고 배우의 캐스팅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케미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좀 진행되다 보면은 오거스트 박사의 플레임이 그 오거스트 로프트 하우스 그렇죠. 라고 나와요. 오거스트 로프트 하우스. 근데 요거는 상징성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억지로 찾아냈습니다. 구글 검색해가지고. 낚였네. 야, 너도 낚였어? 열일한다 열일해. 다 따먹여준다 저거. 로프트 하우스라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로프트 하우스가 그거라 그러대? 서양식 적층형 연립주택. 그러니까 2층, 맞아. 3층 이런 주택. 그 중에서도 지붕에 그 저기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이 있는 서양식 건물들 보고 이 로프트 하우스라고 한대. 그리고 그 로프트를 따로 떼서 로프트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 다락을 의미한대. 로프트가. 꼭대기층 이런 의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과학 용어로는 이게 천문 관측에 쓰이는 저주파 전파망 환경을 뜻한대. 로프트가. 그러니까 로프트 하우스 그 로프트 하우스도 다락방이 있는데 그 저주파 전파망 환경 보면은 다락방처럼 다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뚜껑 딱 열려가지고 이 망원경이 딱 나와 있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로프트라고 부른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억지로 찾아냈어요. 이름 자체로만 봐도 약간 천문학자의 그 뭐 직업이 딱 들어맞네. 그렇죠. 전파 망원경 집이었던 거지 이름이. 전파 망원경 집. 그러네요. 로프트 하우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에테로의 어떤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었다.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빌드업이 됐다.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요 두 명 캐릭터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뭐 방구석 오타쿠가 잘생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오타쿠야? 방구석 오타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자가 처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생겼으니까 혹해서 이제 둘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꼬신 것도 엄마가 꼬셨지. 그렇죠. 처음에. 엄마가 이제 좀 생겼으니까 또 뭐 이제 애가 또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좀 멋있잖아. 근데 이제 미처 몰랐지. 저 새끼 오타쿠란 걸 미처 모르았던 거지. 이게 살아보면은 이게 진면목이 나오는 거야. 이 오타쿠 새끼가 뭐 주변에 관심도 없고 맨날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진면목은 거잖아. 뭐야? 진면목. 그거 진면목이에요? 진면목이지. 오타쿠의 진면. 이게 살아보기 전까지 모른다 이거. 조심들 하세요. 네. 아무튼 이래서 이래서 잘생긴 오타쿠가 위험하다. 이 생거라도 찐타같이 생겼으면은 그렇게 혹하진 않았을 텐데. 또 이제 노년에는 이제 오거스틴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지. 자기 이제 과거를 왜 그렇게 오타쿠처럼 살았을까. 그냥 잘생긴 얼굴로 그냥 여자 꼬셔서 섹스나 하고 살 걸 뭐 이렇게 외롭게 이제 살고 여기서, 있잖아. 이런 영화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 왔구나 또. 억지로 짜내기도 힘들다 야. 하여튼 그래서 왜 억지로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요 오거스틴은 뭐 요런 존재고 이제 뭐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혼자 오타쿠 생활하다 죽으려고 이제 맘먹었잖아요 오거스틴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오거스틴 이제 우리들 이제 방구석 오타쿠들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밖에 좀 나가라고 등 기싸대기 때리고 그러잖아요. 등짝 스매시하고 그런 엄마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엄마 같은 존재인 거지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예. 아이리스가 왜냐면 사실 아이리스가 없었으면은 안테나 신호 약해지고 막 교신이 되든 안 되든 뭐 약간 거기서 의욕을 잃었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맞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이리스라도 음.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서 좀 공기도 쐬고 이제 물에 몸도 좀 담그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약간 그런 거네. 이 세상 모든 오타쿠들의 엄마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현신이다. 그치, 뭐 그런 아이리스 뭐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환상이라는 설정인데 이게 뭐 몸이 아파서 그래서 뭐 헛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혹은 뭐 외로움에 뭐 그냥 뭐 환상을 만들어냈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오거스틴이 이제 분명 자기 딸이 이제 우주에 있는 거를 알잖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서 거기 천문대에 남은 것도 저는 이제 지구 상황을 알려주려고 이제 어떻게든 교신해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딸을 위해서 애초부터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뭐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으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에 기대 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리스가 본인의 약간 그 삶의 원동력으로 이제 본인이 윌슨처럼 그냥 딱 설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내가 그러니까 이 딸의 이제 대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얘를 동력원으로 삼은 거지. 왜냐면 자기 몸도 아프고 그런데 저기 이제 먼 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 그 눈보라를 의지마저 꺾여버리면은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일부러 이제 억지로 동력원 삼아 만들어낸 존재다. 그냥. 그러니까 불도 자기가 직접 낸 거네 그럼. 모른 척하고 불도 직접 척하고 불 켜놓고 가고. 그러니까 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이제 불이 나고 나서 아 씨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봉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좀 뭔가 이제 삶의 의욕을 더 찾아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왜냐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리스가 이제 딱 마지막에 정체를 이제 저쪽에도 아이리스라는 걸 알았을 때도 뭔가 이제 좀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리스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장면이 사라지고 혼자 서 있는 장면이 나왔을 때도 뭔가 이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놀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뭔가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막 화들짝 놀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리스라고 얘기를 걔가 이름을 얘기했을 때도 그냥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거스틴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윌슨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딸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요 딸의 어렸을 적 뭐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과거의 쌍장면에도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 대화도 안 해보고 그냥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보지 않았잖아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목소리도 모르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데 단지 이제 진짜 꿈에서 이제 자기가 가장 자문해왔던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사랑했냐고 딱 물어보는데 물에 딱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가 품어왔던 의문에 대해서만 한번 딱 던지고 그냥 그 외에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의 얘기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좀 데스트랜딩 샘이랑 비비 서사랑 좀 일맥상통해요. 그렇지. 그리고 요 플레임도 보면은 샘 포터 브릿지잖아. 그렇죠. 이것도 보면 오거스틴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로프트 하우스가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둘이 그렇죠. 이름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서로의 역할이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역할이 아예 지정돼 있는 거지. 지정돼 있는 이름에서부터 나 있는 거 보면은 참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 데스트랜드도 샘도 이제 방구석 찐따 새끼였는데 이제 엄마가 등 떠밀어서 세상 전망했는데 인터넷 선 좀 깔라고 내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좀 겹쳐 보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캐릭터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로프트 하우스의 의미는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얻어 걸렸네요. 그러니까 얻어 걸렸네. 좋습니다. 운도 실력이니까. 운도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주워 먹는 것도 실력이지 뭐.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구의 요 두 캐릭터 얘기는 해봤고 이제 우리 에테르오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봐오던 이제 우주 재난에 맞서서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 요 5명 선원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5명 캐릭터 얘기 이제 5명의 캐릭터 중에 좀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럼 요건 봉삼 씨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에테르호의 선원들이 그 보면은 중간에 처음에 이제 지구를 향해 오면서 이제 외로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뭐 가족들이나 자기 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입체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을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영상을 재생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 팀원들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작전을 수행하면서 정말 그 사무치는 외로움을 진짜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와닿는 좋은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장면 굉장히 좋았고 또 지구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된 그 에테로 선원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팀원 중에서 미첼 역할의 팀원이 그 미첼이 그 자신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의 가족은 평온하기를 바랬다. 안전하길 바랬다. 요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바램하고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했던 건데 자기가 안전하고 가족들이 위험해진 맞아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조금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현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지구로 기한을 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미첼이 그런 선택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기였다. 진짜로 딱 와닿는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고 내가 위험에 빠지려는 선택을 했던 건데 이게 정반대로 되어버리니까 그런 이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구로 돌아가는 선택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그런 생각이 보는 입장에서도 좀 들더라고요. 맞죠. 돌아가면 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걔는. 맞아. 내 혼자 살아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가족들 없이는 그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설정이었고 그리고 또 인류의 미래의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식민지 개척선에 우주 유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우주인 멤버 마야가 같이 있다는 것이 다소 조금 나는 갸우뚱했어. 근데 그 부분은 안 그랬어요? 이게 너무 1차원적인 사망 플래그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누가 봐도 쟤는 뭔가 사건이 터지겠는데 싶죠, 사실.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지구에서 달 정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연구 목적을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뭐 그런 우주인이 아니잖아. 이거는 왜냐하면은 멀리 저 목성까지 가는 우주인이니까 그 정도 긴 기간 이제 우주 생활을 해야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각계 인물들이 다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이 되고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설정 조금 나 솔직히 갸우뚱하더라고. 솔직히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테나 고치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 팀원들 2명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남자 팀원 흑인 남자 팀원 이제 남편 그 설리반의 남편이 같이 이제 그러면 나까지 같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서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를 못 믿었으면 아예 내보내지도 않았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갸우뚱하더라고 나는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1차원적인 사망 플래그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차라리 마야가 사망 플래그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 베테랑이 같이 나갔다가 그 남자 베테랑이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끈하게 이 설리번이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설리번이 죽지는 않는 거야. 화편에 맞아가지고 이 임신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우주선 내에서 어렵게 조산을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고. 아니 좀 그 정도의 좀 드라마가 있었으면 이게 조금 그 에테로의 팀원들한테 조금 더 보는 관객들이 조금 몰입이 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너무 사망 플래그도 1차원적으로 나 처음 나가는데 나가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나가다 어떻게 돼 이거는 좀 너무 1차원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 지구의 유일한 어떤 생존자일지 모르는 오거스틴 박사에게 팀원들의 결정을 이제 마지막에 그 설리번이 하나씩 어떤 팀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설리반이 그죠? 그런 얘기 해주는 장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뭐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우리 국뽕 K23 식민지 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는 누구하고도 이제 다시는 교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처럼 좀 다가오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여기 있던 이 마지막 우주인들이 누구는 어떤 선택을 내렸고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지막을 우리는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내렸다라는 거를 네. 솔직히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죠. 오거스틴한테 일일이 하나씩 얘기해 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저희 방송을 이때까지 들으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이 진 설리번의 딸이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연구한 적 있는 오거스틴 박사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 우주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방이 건조해졌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장면이었어. 그 장면 솔직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 그 장면 직전까지 전혀 몰랐어. 생각도 안 했어. 저도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리스는 환영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 아이리스 그죠? 설리반이 실제 자기 딸이었던 거지. 그죠? 그 장면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뭐 그렇다 할 막 여러 가지 인상적인 막 충격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잘 없는데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약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신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거스틴이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되돌아보면은 영화 초반부터 에테르호의 선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 보면 또 오거스틴이 그죠? 그렇죠. 아예 영화 시작부부터 막 에테르호하고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막 메시지를 이제 AI가 딱 해주고 나서부터 이 탑승 명단을 딱 보잖아 자기가.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은 또 그리고 그 설리번이 이제 아이리스가 자기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이제 오거스틴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 이제 오거스틴 박사님이 월석을 어머니한테 전해줘가지고 그 어머니가 월석 가져온 거를 보면서 내가 또 우주에 대한 꿈도 많이 키웠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설리번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래는 못해도 우리 신피님 얘기대로 오거스틴 박사가 계속 자기 딸내미를 계속 이제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랬던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 같은 우주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 뭐 소식 듣기가 더 쉬웠겠지 뭐. 쉬웠고 그리고 월석 같은 거 괜히 줬겠어? 그 마누라 헤어진 마누라 보라고 줬겠나 말이야. 다시 그죠? 다시 한번 합시다. 뭐 그런 걸로 줬을 수도 있지. 아이고.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참 내가 되게 쓰레기 같잖아. 야, 이 우주 쓰레기야. 씨, 진짜. 야이 우주 쓰레기야. 씨. 우주 쓰레기야.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설리번한테 K23 식민지가 뭐 어땠는지 자기는 그냥 포인트만 했을 뿐이다. 자기는 그냥 가리키기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더냐 그 K23 별이 식민지가 그 물어보고 이제 설리번이 이제 어땠다 자기가 몸으로 느꼈던 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도 되게 조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정닥터님께서는 요 이제 에테르 선원들의 중에 얘기해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좀 그 에테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뭐 이게 전체적인 좀 나중에 주제나 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좀 이 그 에테르의 내용 자체를 좀 심심하게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좀 의도가 들고. 다분했다. 네.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뭐 짜증이 났다. 그건 아니고요. 후반 재미없었다. 아니, 루스했다. 후반에 그 산체스랑 네. 산체스는 마야가 죽고 나서 이제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뭐 지구로 돌려보내주고 싶다고 했고 뭐 미첼은 죽더라도 뭐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지구로 귀환하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각자 이유로. 요 이제 시니어인 나이가 많아 보이는 두 명만 돌아가기로 한 것도 약간 이 두 사람도 약간 오거스틴이랑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된 게 구시대 뭐 그런. 약간 그러니까 물론 뭐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것도 뭐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네네. 이 둘의 뭐 나이나 세대로 봤을 때 약간 이 지구를 좀 약간 위험하게 만든 과거 세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거스틴도 그렇고 이 두 사람도 그래서 좀 약간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구에 남아서 뭐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젊은 아이를 가진 두 남녀는 이제
영호랑 대비되게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지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들. 그렇게 조금 나이의 세대에 따라서 조금 미래를 나눈 게 아닌가.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보면 오거스틴 대사 중에 이제 에테로랑 교신하면서 그런 대사 좀 되게 약간 심쿵하면 좀 이상한데 심쿵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떠난 동안 우리가 지구를 잘 돌보지 못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좀 약간 이게 환경 문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뭔가 약간 심장에 약간 좀 쿵 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 오거스틴도 약간 그 지구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약간 책임을 지고 거기 마지막까지 좀 내 책임을 내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이게 과거 세대 연장선으로 연장선으로 나이 든 요 시니어 그 우주 비행사들도 함께 이렇게 책임을 진다 이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늙은이들 죽어라 뭐 약간 그런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렇게 또 나쁘게 또 표현을 합니까? 그런 느낌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다. 네. 멀리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볍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왜 그 여자 주인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우주 비행선 분리하면서 맞아. 자기가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멀리 가기 위해서 그쵸. 가벼워야 된다고. 그런 거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럴 수도 메시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 파손된 우주선 수리하면서 다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 그때 장면이 나올 때는 사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갑분송. 보자 세기말인데 신나는 세기말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이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게 약간 우주 바깥에서 약간 수리를 하는 좀 위험하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네네. 이게 잘못하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맞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하려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뭔가가 이제 파편들이 날아와서 또 마야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 뒤에 죽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게 파손된 것처럼 약간 지구도 위험해졌는데 이 얘네처럼 이 우주선에 있는 얘네처럼 위기 의식 없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논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 거야. 지구의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 지구의 사람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도 희희낙낙 논 거야. 그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근데 그러다가 위기의식이 없어서 위기의식이 부족했던 거지 그동안. 근데 이제 마야의 죽음처럼 진짜 지구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 희생 결국에는 마야의 죽음처럼 요런 어느 정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나서 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약간 뭐 그렇게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지구의 그 내용과 우주선의 내용이 약간 연결되는 듯한 그런 조금 별로긴 한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까 그 얘기하고 좀 있자면은 기성세대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 이렇게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간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거기서 우주선에서 젊은 마야가 희생되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그거를 꼭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뭐 뒤쪽에 뭐 영화 주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요거에 연관지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우리 정락터님. 그렇네요. 근데 굉장히 약간 좋은 무리수도 좀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좋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살짝 별로긴 했어. 안전불감증 그거 좀 별로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거 왜 하냔 말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김수풀님께서는요 에테로 선원들 중에 얘기하고 네. 싶은 캐릭터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마야인데 뭐 혼자 죽어서 많이 불쌍하고 그렇죠. 그리고
홀로그램 영상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가족이랑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좀 너무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거기다 고양이까지 있는데 얘는 뭐 이제 유기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집에 다 와서 지구에 다 왔는데 그 어려운 난간을 헤치고 결국에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지구로 돌아간다는 게 꽤 잔인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지구로 돌아가는 이제 산체스와 미첼의 엔딩을 보면 사실 이미 좀 지구는 뭐 망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로 돌아간다는 게 모든 SF 영화에서 보면 I'm coming home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죽으러 간다라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 음.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아. 그냥 가서 가족들을 만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가족들이라도 만나서 상봉해서 같이 죽는 거면 그나마 며칠이라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치. 좀 편안하게 죽을 것 같은데 아예 착륙 지점을 못 찾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맞아. 그래도 가족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진짜 것들은- 작은 확률로 가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미 망한 지구로 죽으러 가는 배드 엔딩인데 네. 우리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가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해피 엔딩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왜 이런 괴리감이 좀 있는 장면이었어.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좀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영화 보면서 그런 기분 든 적이 잘 없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약간 가족과 최후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지구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내 전부가 지구에 있는데 반대로 살려면 내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사람만 있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영화 보면서 좀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그 짧은 장면 하나가. 네. 인간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평가해주는 나를 둘러싼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는 건데, 그죠? 그쵸. 내 존재의 네. 의미도 생기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없이 그냥 가가지고 우주 저 멀리 동떨어진 별에 진짜 니캉 내캉 둘이 아니면 3명 4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그게 삶인가? 그죠? 그쵸. 네. 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그게 진짜 삶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지. 삶이 아닌데 이 삶을 찾기 위해서는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된다.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면서 영화 참 끝으로 갈수록 마무리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수불님은 우리 부인분 계시고 지구에 네. 이제 우주선 타고 왔는데 지구 상태가 많이 아파, 많이 안 좋아. 네. 다시 갑니까? 내립니까? 지구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주선에 네네. 타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제가 내려갑니다. 아 씨발 왜 혼자 죽으라고? 우리 왜? 왜 다 데리고 가? 아, 다 제가 뭐 데리고 가. 무슨 특별히 나만 갈게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거 내려가면서 사과하면 되잖아. 아유, 무슨- 네가 운전대를 잡고 내려가겠다. 내려간다. 아 이게 무슨 내려가면서. 옛날 무슨 고려시 무슨 순장제도도 아니고 다 같이 파묻으려고 그래 그거. 내려가면서 사과하면 되잖아. 미안하다. 아, 사과 네가 내려가기 전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과가 후다닥 빠르지. 저지르고 사과가 빠르지. 편하지 그게 그럼. 맞지. 그렇죠. 그럼 저 뭐 그냥 자꾸 뭐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뭐 화내겠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 다시 내려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뭐 구질구질하네요, 뭐 그냥. 네. 그럼- 구질구질해도 어쨌든 부인한테 점수를 땄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 5명 중에 이제 얘기를 네. 해보면은 저 일단 뭐 네. 요 마지막 이제 미첼이랑 산체스의 요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네네. 다들 앞에 뭐 무슨 삶의 의미니 뭐 이런 개소리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고 참. 이 영화 볼 줄 모르는 것들. 하여튼. 일단 제가 네네. 한 명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족이 지구에 있는 미첼 뭐 이분의 선택은 뭐 그냥 너무 흔하게 그냥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선택이죠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죽을 공감이 확률이 많이 됐어요. 존나 높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가족 없는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면 그냥 죽는 게 오히려 이제 죽을 확률이 더 높더라도 그냥 한번 내려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이제 문제는 산체스입니다. 음. 이제 미첼이 지구로 간다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지도 간다고. 여기서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간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갑자기 해서. 뭐 죽은 딸이 살아 있었으면은 마야랑 동갑이네. 그러고 막 썰을 되게 길게 풀어. 굉장히 네. 혓바닥이 굉장히 깁니다. 혓바닥이 굉장히 길어. 뭐 동갑이네. 뭐 그래서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그래서 마치 죽은 마야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뭐 마야를 진짜 딸처럼 아낀다든가 뭐 그런 뭐 물론 서로 끈끈하게 지낸 왜냐면 꼴랑 5명인데 존나 끈끈하겠지. 그냥 끈끈하게 지내면 뭐 같이 홀로그램 보고 뭐 이런 장면들인데 그렇다고 그걸 뭐 딸처럼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맞아요. 뭔가 좀 묘사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아. 특별히 뭔가 막 마야를 위해서 뭘 더 챙겨주고 음. 더 막 이러는 장면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어. 그러면은 얘 입을 턴 거는 다 핑계란 소린데 그럼 뭐냐? 왜 뭔데? 죽을 게 뻔한데 지구로 가기로 했냐? 이 세상 네. 제일 불편한 상황 중 하나는 커플 사이에 끼는 겁니다. 아이씨. 아 그래서 죽는다고? 잘 봐. 되게 K 잘 들어봐요. K23의 행성으로 불편해서 만약에 죽는다고. 들어봐. 이게 되게 니라도 죽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 잘 봐요. 난 또 뭔 소리를 하나 했더니 개소리. 아니야 들어보라고. K24 행성으로 만약에 미첼 빼고 셋이 갔다고 생각을 해봐. 네. 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저 둘은 커플이라고. 나 혼자 있어. 본인은 이제 섹스는 평생 물 건너갔어. 이거는 반년 안에 자살각이 잡힌다. 요거는 맞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네, 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남은 인생에 커플 사이에 껴서 섹스 못하고 그냥 이렇게 셋이 살다 가는 운명이다. 자살각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죄송한데 저도 지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 존나 멋있는 척하면서 그냥 지금 죽겠다 그렇지. 하고 내려간 거야 그냥. 씨발 멋있는 척하고. 거기다가 네. 이 가면은 이제 K23 행성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네. 이 설리번하고 거기 이제 남자 고든 아데웰레 네. 이 둘은 인류의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담과 이브라는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알을 그렇죠. 존나 많이 낳아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준 그렇죠. 맨날 첫날 해야 돼. 그 꼬라지 불편하다고. 보고 있어야 돼. 내가 태도는 아, 제가 또 이 천박한 토크에 숟가락을 얹고 아니 말았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잘 생각들 해봐. 오늘 결국엔 그만하세요. 그쪽이네. 그만하세요. 결국엔 그쪽 얘기네. 커플 사이에 낀 거. 그 우리 김수풀님이 가끔 집에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은 굳이 거절하는 게 이거 둘이 왜냐면 둘이 맨날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서 매일 비비적거리고 뽀뽀하고 이래요. 그 되게 보기 내가 뭐 그래서 내가 보기 굳이 좋겠네요. 가면은 내가 아름답겠네요. 정닥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 정닥터도 막 이러거든. 뭐 둘이 죽으러 오나? 세상. 집에. 세상 불편. 아우 불편하게. 꼴 보기 싫어. 근데 조금 네. 그- 네네. 타당하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100%입니다. 저거 멋있는 네네. 척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네네. 예, 우리 음. 신PD님과 거의 2년 횟수로 2년 1년이 만 1년 넘게 예, 같이 방송을 해오는데 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그럼. 내가 이거 역대급으로 최고로 탁 쳤습니다. 이걸 생각해내고 이거다 네네. 이렇게 네, 해서 좋습니다. 좋구나.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뿌듯하네요.